네, 학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적의 기본 학적 관리, 기본 신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신상 관리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될 경우 우리 반 학생들의 번호와 성명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 신상, 누가 주소, 학적 사항, 학년반 이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학년 입학생은 이렇게 칸이 대부분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내용이 있을 경우 되도록 1학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이외의 학년은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칸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오류 내용은 1학년 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류 내용이 있더라도 수정할 내용이 있더라도 학생이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게 된 경우는 반드시 정정대장을 작성하셔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생 같은 경우는 이 사진도 따로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본 신상에서 이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 학생의 사진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소는 기존에 있던 주소를 삭제하지 않고 변경된 주소 정보를 누가해서 밑으로 계속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메뉴입니다. 등록을 통해서 하단에 입력할 수 있는 칸을 활성화시키고 주소 찾기를 통해서 변경된 주소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하단에 그 주소 변경 사항이 누가가 돼서 저장이 되고요. 다음에 학적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적 사항은 학생의 입학 전 출입 등에 대한 학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학년반 이력에서는 학생의 현재 학년 또는 그 이전 학년 반 번호 그리고 담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입력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기존에 계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잠시 휴직을 하시고 기간제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담임의 이력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는 그 교육과정에서 담임 편성 관리 및 교과 개설 그리고 담임교사 편성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는 이력 추가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잘못 입력이 돼서 기존에 계시던 정보를 삭제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는 오류 수정 체크박스를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학적으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로 사진 일괄 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뉴는 반의 학생 수가 좀 많아서 기본 신상 관리에서 일일이 입력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사전 작업으로 학생의 파일명을 사진 파일명을 성명, 괄호 열고 번호, 괄호 닫고 형식으로 모두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미리 변경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진 일괄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학생 이름, 번호 이런 형식으로 모두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일괄로 입력이 됩니다. 최입학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었고요. 나중에 따로 기본 신상 관리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급별 명렬표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뉴는 학년 초 학급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필요한 다양한 명렬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기본적으로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 학생의 번호와 성명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시면 이 정보 자체를 간단하게 엑셀 파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에 명렬표 내용 선택,
그다음 필요하신 정보를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렬표 내용 선택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기타 좀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만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출력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명렬표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별 명렬표 출력과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한데요. 전교생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같은 학년에 있는 모든 반 학생들의 정보를 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렬표 내용 선택은 기본적으로 학급별 명렬표 출력에 있는 명렬표 내용 선택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학년을 선택하시면 전체 반, 1학년 전체 반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년 말에는 여러 반이 있을 경우에 1학년에 1반부터 3반까지 있을 경우 진급 처리를 할 때 반 편성을 할 때 이제 자주 이용하기도 하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급과 입학 처리가 끝나고 가끔 반이 잘못 진급되어 있는 학생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름이 있다거나 또는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단순히 클릭 실수로 인해서 1반에 가야 될 학생이 2반으로 편성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신상 관리에서 우리 반 학생에 있어야 될 학생이 없다거나 또는 우리 반 학생이 아닌 학생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 반 변경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이용하셔서 우선 해당 잘못 편성되어 있는 학생을 조회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에 1, 2학생이라는 친구가 1학년 2반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1학년 1반으로 잘못 진급이 된 경우에는 이 학생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미리 작업을 하다가 이 학생을 미리 등록을 해놨었네요. 1, 2학생이 나오죠. 이 학생을 저장을 하게 되면 하단에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이 학생의 변경해야 될 반과 그다음 번호, 그다음 학적 반영일. 학적 반영일은 보통 이제 진급일이 되겠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아마 3월 1일이 되겠네요. 이 학적 반영일을 수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 승인 요청, 결제를 받은 다음에 학적 반영을 하시게 되면 이 학생의 학적 정보가 변경이 돼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교육용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적 반영을 하시지 않으면은 해당 학생의 학적 변경 사항이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결제를 득한 후 학적 반영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가 입학, 입력 누락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학교 입학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입학을 할 때 우리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러 이제 온 친구가 가끔 있는데요. 이제 이런 친구에 대해서 등록을 학적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활성화되어 있는 아래 칸에다가 해당 학생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입학에 정상 입학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성명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학적 반영 일자는 입학일이 되겠죠. 보통 3월 2일 되겠네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의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반 변경과 마찬가지로 승인 요청, 결제를 득한 후에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추가 입학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반 변경과 추가 입학 등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번호가 이제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기본 신상 관리에서
이 번호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반 번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주소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주소 연계는 학기당 한 번씩 1년에 2번 주소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공문이 시행되거든요. 그 시행되는 공문을 보시고서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을 하게 되면 변경되어 있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신상 관리 누가 주소 탭에서 추가해가지고 하단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입과 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입과 전출은 먼저 그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입교회에서는 전입 온 학생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로 그 전입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입 등록을 하고 두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서 원적교에다가 전입 자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입 자료 요청을 받은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 전출생의 그 전출일까지의 그 해당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된 자료를 다시 전입교로 보내게 됩니다. 자료 송부를 해주게 되고요. 그럼 전입교에서는 도착한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제를 득한 후 전입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출교에서도, 그러니까 원적교에서도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이제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학적 반영을 해주셔야 해당 학생이 전출입 업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학적 반영을 한 이후에 혹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송부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추가 자료는 전출교에 요청을 하시고 도착한 자료는 자료 이관을 통해서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관리, 전입박 페이지에서 등록자료 요청 탭이 있습니다. 등록자료 요청 탭에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변동 구분은 전입하게 될 거고 두 번째로 학교 찾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학생의 시, 도, 교육청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학생이 전학 온 학교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교육용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형식이 특이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자동으로 그 학생의 학교명과 그 다음에 변동 구분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학생 찾기 해당 학생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은 해당 학생 정보가 화면에 뜨고 자동으로 모든 내용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학적 반영 일자는 해당 학생의 전입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취득 학적의 내용은 해당 학생이 전입 오는 학년, 반, 번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화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그 등록한 내용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자료에 문제가 없으면 체크박스를 활성화하고 자료 요청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학생에 대한 전입 자료를 원적교에 요청하게 됩니다. 자료 요청을 누르고요. 지금 이번에는 원적교 나이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전입교 나이스 이제 화면이고요. 전출교에서는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 도착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출 관리, 전출 메뉴에서 해당 학생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해당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송부해야 되는 자료 목록이 나옵니다. 전출일까지의 자료를 모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체크박스를 활성화하고 전출 자료 보내기를 통해서 해당 학생의 자료를 전입교에 송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원적교, 전출한 학교의 나이스 화면이고, 전출 자료를 보내게 되면은 입력하셨던 모든 정보가 이제 전입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출 자료를 보내고 다시 전입교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당 학생의 전입 자료가 도착하면 상태가 전입 자료 도착으로 바뀌게 되고, 학적 반영 탭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전입 자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기본 학적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적교에서 입력한 자료 내용을 모두 확인,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력된 자료 도착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박스 기한문 상신을 통해서 결제를 득하신 다음에 결제가 완료되면 학적 반영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적 내용을 우리 학교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출교에서도 그 학적 반영을 해주셔야 이 학생이 정상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제 학적이 넘어가게 되는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추후에 혹시 학적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자료가 혹시 좀 수정해야 되는 자료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원적교에다가 유선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원적교에서 추가 자료를 송부하게 되면 이 학적 반영 탭에 학적 반영으로 조회를 하시고, 이미 학적 반영이 끝났으니까 학적 반영으로 조회를 해주셔야 나옵니다. 해당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로 받은 자료의 체크박스를 활성화한 다음 자료 이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 이관을 클릭하시면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전입학교 발생 자료는 삭제된다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즉 무슨 이 얘기는 만약에 성적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전입한 이후에 새로운 성적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됐어요. 자료 이관을 하게 되면은 전입한 학교에서 새로 입력한 자료는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즉 원적교에서 보내온 자료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혹시 입력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백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추가로 1학년 입학생 또는 학년 초에 발생할 수 있는 학적에 관련되어 있는 특이한 사항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1학년 입학 대상자가 우리 학교로 와야 되는데 다른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정보 학생 자료 개별 삭제에서 해당 학생의 자료를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학교 입학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우리 학교로 추가 입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학적, 기본학적 관리, 추가 입학, 입력 누락자 등록에서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시고 승인 요청, 결제를 받은 후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학년 입학일 날 신입생이 입학일 날 우리 학교로 전입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출입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하고 이전 출교일 자료에서 수업 일수 하루를 제외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전출입이 전입일이 만약 3월 1일이면은 3월 2일이면은 전출일을 3월 1일로 해야 되는데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 기재요령 39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출결일이 겹치기 때문에 이전 출결 자료에서 하루를 제외해서 보통 0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반으로 잘못 진급된 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 변경해서 그 해당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학년반 이력에서 그 이전 반 내용은 반드시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